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오늘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69회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해왔다. 겨울철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할 때는 강둑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동아줄로 허리에 연결 작업을 했다. 경복궁을 지을 때에는 후대까지 안전한 건축물을 남기기 위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문서를 상량에 넣어 보관했다. 선조들은 600년 전 이미 건축물에 안전실명제를 도입할 만큼 안전의식이 높았던 것이다. 옛 속담이나 격언 등을 볼 때 우리 조상들의 안전의식은 남다르게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몇 가지 속담과 격언을 통해 안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선 목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없다.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것은 자신만은 금물이란 뜻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확인 또 확인하자. 구운 개도 다리 떼고 먹어라. 위험 요소 확인 철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식은 죽도 불어가며 먹어라. 서두르지 말 것, 절차가 중요하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께 얼굴을 보이고 인사하라. 개미 구멍이 공든탑 무너뜨린다. 사고의 원인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조심 또 조심하라는 뜻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예방하는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안전은 습관이다. 토염 산굴, 항상 위험을 대비한 대책 수립. 천려 일실, 1000번을 생각하더라도 한 가지의 실수라도 하면 안 된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등 안전과 관련된 문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사고는 방심을 먹고 살며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온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시작은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습관이기 때문이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안전속담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69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멘트는 한겨레 신문 2005년도 11월 5일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네, 안전은 조심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억울한 죽음이 없는 그날을 꿈꾸며 그러면 첫 곡으로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인간의 노래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있는가 고통 속에 누워
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8월 20일 한겨레 신문 세월호 구조 뒤 이송지연돼 사망한 임경빈 군 항소심도 국가 배상 인정. 이나영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에 구조되고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되면서 병원 도착이 지연된 사망한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2부 재판장 엄기장은 20일 임군의 부모가 국가와 김성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 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 해양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를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 전 서해 해경청장, 김 전 목포 해양경찰서장 등 해경지휘부 개인을 상대로 낸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안 이루어져 유족은 신라 같은 아들의 생존 계획을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지휘부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국고배상법상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며 인군이 산천 구함으로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볼 정황이 다수 있어 정황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신속 이송하지 않는 것에 고의나 현저한 의무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이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이 각 단계에서 의무를 성실히 행한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항소심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해경의 중과실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군의 어머니 전희숙 씨는 참사가 일어난 지 4,145일째라며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엄마로서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매뉴얼을 따를 수 있는 판결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 지상준 군의 어머니 강지은 씨는 아이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2심 재판을 지켜봤다며 저희는 지난 11년 동안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를 물음을 놓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지난 8월 20일 임경빈 군 구조 지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이 기사에 대해 자리 함께해 주신 우리 경빈이 어머니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히 자기소개하면서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학생의 엄마 전인숙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빈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빈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빈이가 좋아했던 노래나 뭐 색깔 뭐 여러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 엄마한테 경빈이는 어떤 아이였는지 경빈이 자랑 좀 한번 실컷 오늘 한번 늘여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빈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똑같은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매사에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곁에 가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던 아이였고 그리고 뭐 아나바다나 이런 그 시장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햄스터를 키웠다가 새끼를 조금 더 이제 낳으면 키워서 시장 가서 판매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는 돈을 들여서 네, 그거를 팔지를 못하고 돈이 없고 우리 손주들을 줘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통으로 다 드리고 오는. 그래서 그래도 사료값은 좀 남기면서 좀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이제 다니더라고요. 뭐 농구팀, 컴퓨터팀, 뭐 노래방팀, 공부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을 다 그거는 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친구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나갔었던 우리 그 교육을 했었던 선생님들을 스승의 날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늘 찾아다니고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는 늘 손을 잡아주면서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늘 안심을 시켜줬던 아이였고요. 지금도 경빈이 번호로 우리 그 휴대폰이 남아 있어요. 그 휴대폰에는 경빈이의 그 이름이 울 아들도 아니고 경빈이도 아니고 그냥 애인으로 네, 지금도 남아 있는 아이이기도 해요. 그리고 노래도 참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색깔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파랑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파랑색이라고 이렇게 남아 있고요. 노래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뭐 부활 그리고 뭐 버스커 윤도현 박효신 뭐 다 좋아하는데요. 마지막 가수는 아마 엄마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래방 가서 꼭 이제 듀엣으로 불러야 되는 노래는 엄마 이거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꼭 이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었던 아이여서 이렇게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이로 네 저한테는 남아 있는 아이예요. 네, 아이고 우리 경빈이도 또 큰 아들로서 집안에 또 큰 아들로서 참 엄마를 사랑하고 마음이 좀 따뜻한 아이였네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지금
기사를 읽어주셨는데요. 네네. 이 기사에서 보면 지금 뭐 목포 해양경찰서장, 뭐 서해해경청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삼천구함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네. 네, 기사에 대한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세월호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제 방송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처음 2014년 4월 16일 우리 경빈이 엄마는 그날 어떻게 사고 소식을 접했고 그 경빈이는 며칠 만에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아프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4월 16일 날 제가 이제 그 영업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일을 하는데 늘 9시가 되면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아무리 길고 많다고 해서 그 회사가 잘 되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 지점장님의 이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늘 30분을 해요. 그래서 30분 회의가 딱 마치자마자 우리는 또 이제 언론들을 늘 봐야 하니까 사회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거를 봐야 돼서 바로 이제 옆 팀에 계신 분이 인터넷을 딱 켜봤는데 갑자기 혹시 경빈이 아들 단원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지금 세월호라는 배가 바다에서 지금 침몰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슨 얘기하냐고. 저희는 그 수학여행 가는 걸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체크를 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뀐 걸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시간까지 전화가 안 오면 아침에 이 아이가 빨리 이제 아이들하고 가서 얼마나 뭐라 그래요? 막 그 기분이 업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아이들끼리 놀고 그러느라고 잠도 안 자고 또 아침부터 또 준비하고 바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라서 이미 그 시간에 이제 인터넷에는 45도가 기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 하루가 45도에서 더 이상 기운 거를 본 적은 없어요. 화면상에 우리가 진도 체육관에 가서도 이걸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빠가 기계를 다루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섣불리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칠까 봐서. 그런데 이미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경빈이 아빠한테도 전화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지금 배가 기울거나 옷이 젖어서 나오면 이제 아이를 바로 데리고 그냥 와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집에를 가서 경빈이의 동생이 7살 더 어려서 네, 우리 경빈이는 고2였고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분담을 맡아서 저는 딸을 찾으러 가고 그리고 아빠는 이모를 태워서 집에서 경빈이가 갈아입을 옷과 신발 이런 거를 찾아서 그렇게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정말 초등학교를 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얘가 몇 학년이었지? 몇 반이었지? 이런 생각이 안 나서 정말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찾아서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그때 당시에 내려갔을 때 체육관에는 그때 막 그 처음에 구조돼서 나왔었던 학생들 그리고 이제 막 일반인 승객들 이런 분들이 보였고 그리고 4반 선생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들 어딨냐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들었었던 건 선생님도 지금 1차로 구조돼서 나온 사람들은 다 지금 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 체육관에 있거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다음에 나오는 이 팀들은 그 선마다 구조된 상황이고 그리고 바지선이나 나오는 과정에서 그 배를 타고 나온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네. 그리고 4반 선생님 살아나온 선생님이요. 네. 그리고 10반 선생님이 거기에 같이 계셨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10반 선생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육관에 두 분이 계셨을 때 제가 느낀 느낌은 야, 저 선생님은 집이 어딘데 벌써 어머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렇게 같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두 번째로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많은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물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 팀을 구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진도 앞바다에 그렇게 이제 여객선도 있고 수많은 네, 그 헬기와 함정이며 헬기며 그리고 뭐 그 잠수 네, 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밤이 좀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 6시에서 7시로 추정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체육관에 김수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있으면서 그 해경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밖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헬기 한 대와 그리고 함정 하나만 있는데 지금은 구조활동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고 체육관으로 바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체육관에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이크 들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세월호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 이제 번복해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자꾸 곁눈질로 지시한 대로만 해.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은 이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해라. 여기에서. 그러면서 멱살도 조르고 했었잖아요. 아니 수학이다 대고 지시한 대로 하라고 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라. 근데 그들은 끝까지 설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나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배를 빌려서 한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셨던 정확히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빛나라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하는데 이 현장에선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또 이제 2차 팀을 준비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참사가 일어나고 구조를 하는 상황이 지금 맹골소도인데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두 번째 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타러 들어가자고 하는 순간에 저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시간이 한 10시쯤이었고요.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래요. 그리고 앞에 교단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단이 어딘지를 몰라요. 두 번째로 투입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스로 갔는데 병원으로 가봐라.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 중에는 기억하고 있었던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병원으로 가라고 했었던 그 상황은 위급하거나 그랬던 상황에 그 승객들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에는 아이가 그래도 다쳤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한 10시 전후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근데 어머니 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오면서 정말 체육관에 있었던 아마 그때 상황의 어머님들도 저를 이제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어머님들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이런 눈빛이었고 저는 그래도 늦게 나오는 저 친구들 저 부모님들이 부럽다 이러면서 나오다가 체육관 중간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울면서 목포 한국병원으로 가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잘 기억을 못하고 한국병원을 찾았는데 진도에도 한국병원이 있고 목포에도 한국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시쯤에서는 진도에 도착해서 아이를 찾아봤는데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목포로 와서 12시경 돼가지고 찾은 아이가 이제 경빈이를 저는 그때 만났어요. 경빈이가 그러면 그날 네, 4월 16일 날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랬었구나. 병원이 진도 목포 한국병원인지 목포 한국병원인지도 정확하게 저기가 안 됐었군요. 네. 그래서 사람 네. 이렇게 헤매게 만들었고. 네, 맞아. 그냥 듣고만 그 들었던 내용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때 상황이면 우리 부모님들이 경황이 없을 거고 당연하죠. 그러면 메시지라도 적어서 그러고 그렇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도 우리 아이들이 다 살아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경빈이 그때 그랬을 때는 네,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네, 다들 맞아요. 불쌍하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됐는데 올해 세월호 참사 초기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저 경빈이 엄마 정말 많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그냥 네. 열심히 진상규명에서 달렸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 뭐 다 기억에 남겠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 듣지 말아야 말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많이 생각나는 것들 또 고마웠던 것들 뭐 이런 것들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못지않게 네, 같이 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썰은 각 어머님들이 이제 푼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정말 우리 하루를 두고 얘기를 해도 네, 다 모자라죠. 못 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다닐 때 경빈이는 엄마 좀 얘기 좀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걸 굳이 꼭 하셨어야 해요. 이제 학부모회에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나서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 이런 그냥 농담조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세월호 참사 겪고 나서는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엄마 그냥 우리 억울함 풀어주는 일로 해서 계속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일거리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느낌으로 정말 내 아이의 억울함 엄마가 아니면 누가 풀어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은정 어머님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로 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동거차도에 들어갔었던 그런 상황들이 정말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네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도 들어가야 되고 꼭 우리가 다 들어가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이야기를 전파를 시켜줄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들어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동거차도에서 가까운 거리가 따로 없었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가까웠어. 망망대해에 떠 있었던 그 세월호 옆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듯한 언론에서 내보냈었던 그 모습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를 들어가시는 분들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정말 그 가까운 곳에 섬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미역 양식장이 있었잖아요. 맞아. 뛰어내리라고 했으면 맞아. 다 그 나와서 줄을 그 줄을 잡고서라도 있었었는데 정말 선언의 아니란 그 판단으로 인해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정말 잘못됐을 것 같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정말 형 몇 년 살고 나온 게 다였어요.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동거차도에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동거차도가 정말 좀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동거차도 들어가 있는 날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눈보라가 치고 그때 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맞아요. 이랬던 상황에서 제가 대여분과장을 나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야 지금 이 분과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길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많은 지사도 받았는데요. 저는 이 분과장을 하든 안 하든 난 최선을 다해서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길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정 급하면 헬기라도 보내라. 그랬더니 그럼 헬기를 보낼 테니까 타고 나와라. 서로 정말 긴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나는 그렇다라고 하면 분과장역을 안 하겠다. 나는 이게 먼저다.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없는데 어떻게 분과장이 돼서 나중에 올라와서 인사를 먼저 했었던 이런 기억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 동고차도에 들어가서 정말 제가 제가 그 세월호 참사나고 지금껏 살면서 이런 욕을 그렇게 했었던 게 경찰들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딪히는 게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들만 보면 그렇게 욕을 했었는데 동고차도를 들어갔다가 그 섬을 보면서 우리 그 전 박 대통령을 향해서 참 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겠죠. 나오는 내내 들어갈 내내 그랬는데 우리 순범이 엄마도 만만치 않게 네 욕을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처음 그렇게 동고차도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것도 아닌 동고차도가 저한테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포 신앙에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 네. 우리 세월호가 나올 때 정말 저는 다른 엄마 아빠를 좀 많이 좀 잡아줘야 했었던 역할로 이제 대업 분과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머니 아버님들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엄마이다 보니까 세월호가 목포 신앙으로 들어올 때 정말 바닥에 엎어져서 울었어요. 뒤집어져서도 울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정말 저도 가늠을 못했었던 그런 이제 엄마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마치 미리 우리 아이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월호를 타고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겹쳐서 많이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월호가 목포 신앙에 거치되면서 이제 우리가 감시단 활동을 또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정말 올라가기 힘들었던 그 세월호를 매일같이 올라갔어야 했고 그리고 정말 그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이런 곳으로 올라갈 때는 숨을 참고 간신히 올라가서 숨을 쉬고 이랬었던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해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물뼈뿐만이 아니고 정말 아이의 치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막 술을 연거푸 마시면서 이러지 않으면 내가 견딜리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을 또 했었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정말 어떤 분은 매일같이 드나드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이런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매일을 들어가도 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우리 합판에 보면 이 벽면을 아이들이 손으로 긁고 했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한겨울에도 아마도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남아 있는 게 경빈이 엄마는 정말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늘 보면 벽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다녔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의 아픔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많은 그 기억들이 있었는데 아픔이 공존하면서 그 아픔을 보듬어야 했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역할들이 함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활동했던 게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근데도 경빈이 엄마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세월호를 올라가고 미수습자 유해 수습이 덜 된 상태에서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또 감시 활동도 하고 세월호 안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좋아했던 것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어떤 아이는 뭐 좋아하는 것들이 같기도 하고 맞아요. 다르기도 하고 성향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여기 나왔던 아이들 중에 동혁이는 희성 노래를 좋아했고 우리 윤희는 비스트 노래를 좋아했고 또 우리 은정이는 파파야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네, 경빈이는 좋아했던 노래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경빈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그
뭐 스포츠면 스포츠, 아니면 게임이면 게임, 아니면 개그 프로그램이면 이제 개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밀렸던 걸 다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늦은 시간에도 새벽까지 이제 시청했던 아이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요. 보면은 그 좋아했던 아이들 중에도, 아니, 좋아했던 가수들 중에도 저와 함께 이제 노래를 함께 했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방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우리가 회식이다 그러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네, 이렇게 정해놓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박효신 노래도 좋아했었던 것 같아서 지금 경빈이 휴대폰에 컬러링으로 되어 있었던 그 노래를 지금 현재 제 컬러링으로도 이제 하고 있는 게 박효신 노래예요. 그래서 박효신의 이제 야생화. 네, 박효신의 야생화. 네. 경빈이가 좋아했던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꽃은 다 버리는 불꽃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는 넌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
경빈이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참위 조사 결과로 경빈이의 죽음의 사실을 처음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고 또 청와대 피켓팅을 또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세월호 참사가 나고 그냥 사참위 조사 결과가 금방 나온 거는 아니었고요. 세월호 참사 나고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은 해경이나 이런 곳에서 경빈이 관련된 그 기록들 이런 걸 계속 이제 달라고 했고 그 요청한 걸로 해서 받아냈었던 이런 기록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그 영상도 이제 오게 됐었어요. 근데 영상은 딱 헬기 소리까지만 있었던 영상이 왔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경빈이는 헬기를 타고 목포 그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확실하게 저는 이제 결과를 들었었고요. 이 결과들을 심지어는 우리 그 처음에 있었던 특조위에서 네, 이 결과 특조위에 있는 분이 이제 전해준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상하다. 분명히 이때 당시에는 가족 중에는 경빈이가 배를 타고 나왔었던 걸 분명히 봤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결과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명히 봤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경빈이에 대한 그 결과를 계속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아놨었던 이 기록들을 보면 기록들이 전부 다 시간도 틀리고 찾은 위치도 틀리고 모든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는 없었고 사참위에 이 제가 모아놨었던 결과물들을 다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었고 그게 반영이 됐나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낸 이런 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사참위에다가 이건 개인적인 그 요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참위 인원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빈이 거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가서 물어보면 이제 그 인원 몇 명을 꾸렸고 이런 것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지금까지 내가 제출했던 모든 걸 다 빼고 지금부터는 정말 경빈이가 배를 타고 나왔는지 아니면 헬기를 타고 나왔는지 이것만이라도 좀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견이 됐었던 게 이제 그 사참위에서 발견된 영상이에요. 그 영상 하나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정말로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솔직히 경빈이 엄마잖아요. 네, 그 경빈이 엄마이다 보니까 그냥 다른 승객들은 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이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을까? 이 사람들은 구주의 목적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봤었던 거고, 이렇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정말 처음엔 2, 3일을 정말 고꾸라져 있었어요. 2014년 4월 16일처럼 똑같이. 그런데 2014년 4월 16일처럼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누워 있었던 걸 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4.16 가족협의회에 네, 가가지고 우리 회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 회의 시간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청와대에 가서 피켓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피켓팅의 목적은 우리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걸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의 대통령이라고도 일컬어졌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진상규명 해주겠다. 잊지 않겠다. 꼭 끝까지 이제 억울함 풀릴 수 있을 만큼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혼자 외로이 싸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곁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건데
도대체 공격하러 올라간 거냐. 이런 그분들이 정말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갈라놓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제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어요.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이틀 뒤인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특별수사단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힘을 실어줘야 이 특별수사단도 이제 움직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이분들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실수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이런 수사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 힘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었고 반드시 이번에 정말 우리 세월호에서 희생됐었던 우리 승객들 그리고 세월호를 타고 뭐 수학여행을 갔다던가 아니면은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월호를 탔었던 우리 476명의 승객들도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픔을 풀어주기 위해선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피켓팅을 같이 했고 그 추운 영하 19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네 함께 했었죠. 네 정말 너무 우리 부모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해냈네요. 근데 결과는 네 맞아. 참담합니다. 참담하죠. 네. 네, 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긴 싸움을 하면서 또 우리의 곁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고마운 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 2심 하면서도 우리 법원 앞에서도 피켓팅하고 많이 했던 분들에게 소개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소개를 많죠. 할지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세월호는 저도 이제 연대를 좀 다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연대를 다니는 의미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의 엄마, 아빠 그리고 누군가의 이모, 삼촌 이런 분들이 되어서 다 나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희생된 아이들을 그냥 단원고의 학생들로만 봤던 게 아니고 내 아들, 딸로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로 이렇게 나와주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나와주셨던 분들 외에도 정말 해외에서도 우리 해외에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못했던 일들을 또 해내주셨던 게 온라인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함께 외쳐주셨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우리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을 때 먼저 앞서 주셔서 이제 손가락 부대라고 지칭 이렇게 할 정도로 하시면서 국회에 요구를 해주시고 청와대에 요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면 각 시의 시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님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먼저 앞서서 이렇게 좀 싸워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개인으로 이제 와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이라고 하면 저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게 내 아이가 아닌데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내 아이의 그 유모차라고 그러죠. 끌고 앞장서서 맨 앞에 이제 서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1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막 이런 아이들이 됐는데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깜짝 놀라셔서 네? 왜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애도 좀 보호를 해줘야지 어떻게 애를 앞장세워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상황이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위대한 분들이 정말 너무 고마웠고 정말 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말 한 분 한 분까지도 우리는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렇게 또 이제 하시는 바람에 또 요즘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또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분들은 좀 시간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질병으로 맞아. 인해서 네. 우리보다 먼저 또 앞서서 이렇게 네, 희생되신 분들도 계셔서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중하고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잃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가족들은 그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많은 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저는 모든 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짧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강을 좀 잘 살피면서 맞아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또 늘 제가 듣는 이야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가족들도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마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빈이 엄마 활동에 계획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선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304명의 또 이제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 세월호가 왜 침몰을 했는지 그리고 왜 구조 방기를 했는지 명확한 이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빈이 재판을 통해서도 이제 조금 이 답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 끝끝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고 그렇게 대답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답을 안 해주셔서 우선 지금 경빈이 사안으로 해서 진상규명하는 지금 그 민사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법원 상고를 우선 명확하게 답변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지금 제 1차적으로는 저도 이제 경빈이 엄마지만 경빈이의 또 아빠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고를 갈지 안 갈지 지금 얘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논의 중에 있어서 결과를 좀 듣고 갈지 안 갈지는 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은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확실하게 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싸움을 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세월호 진상규명 네, 우리가 명확하게 안전사회 건설을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진상규명되고 이 구조방기나 침몰원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잘못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처벌이 돼야지만 안전한 사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민사재판 끝나고 나서도 우리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과 해왔던 것처럼 진상규명위에서 함께 또 이 싸움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경빈이 엄마의 진상규명 발걸음에 함께하면서 우리 서로 응원과 격려를 함께하는 저희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상고 결심하면 그때 한번 더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안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4.16 시민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은 생명안전 포럼으로 여러 강사님을 모시고 생명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 네, 관심 있는 분들은 4.16 안산시민연대 031-483-041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네, 너무 말씀 잘해주시고 해주신 우리 경빈이 엄마 감사하고 끝으로 혹시 오늘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해보니 어떠신가요?
소감 한마디. 아직 우리가 알릴 이야기들이 꽤 굉장히 많다라는 많죠. 거를 네. 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과 또 허심탄회하게 같이 또 이런 있었던 일들을 또 서로 그 고개를 서로 끄덕끄덕하면서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좀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편한 이야기로 우리가 또 서로 몰랐던 이야기들을 또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는 거를 또 서로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아직도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 할 이야기들이 많구나. 네, 이런 거를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빈이 엄마의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